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단원 확률의 두 번째 중단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읽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읽어봅시다. 시작!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조건부 확률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조건부 확률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조건부 확률의 정의,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의 공식 우리 함께 유도해 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예시에서 그 값을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는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랑 설명 순서 다르게 나가니까 PPT랑 제 설명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는 학생에게는 자, 맛있는 사탕을 줄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도록 해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 자, 앞에 조건부란 단어 보이시죠? 자, 조건부란 무슨 뜻일까요? 조건이 붙는다. 그쵸? 조건부라는 건 어떤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떤 조건이 붙는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조건이 성립할 때의 확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어떤 조건이 성립한다는 걸 좀 더 수학적으로 사건 A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사건 B의 확률이라 하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P, B가 A와 같이 나타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밑줄을 두 군데 그어놨죠. 자, 첫 번째 뭐죠? 확률이 0이 아닌. 자, 그렇죠. 확률이 0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지금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정의를 하는데 확률이 0이라는 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정하고 정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확률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뭐죠? 사건 A가 일어났을 그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라는 이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라는 표현이 보이면 조건부 확률을 활용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는 아주 중요한 전제니까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기호에 대해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가 조건이고 뭐가 구하려는 확률인지 좀 헷갈리죠. 근데 우리는 이때 이 바의 의미만 정확히 기억하면 네,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 바의 의미를 우리가 이거를 조건제시법, 집합의 조건제시법 단원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간단한 조건제시법 표현을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집합 A의 원소를 얘기해 볼까요? 1, 2, 4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A는 X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4의 약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바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건.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라는 걸 기준으로 뒤에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B인데 단 A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그래서 B의 확률인데 단 A가 발생했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구분이 되실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건부 확률의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거 하나를 복습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자, 표본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정의를 같이 간단하게 읽어보고 예시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정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모아뒀다 정도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이런 예시를 생각해 봅시다. 정육면체에 주사위가 있어요. 각 면에 1부터 6까지가 하나씩 적혀 있어요. 이때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뭐가 될까요? 1, 2, 3, 4, 5, 6. 그렇죠. 왜냐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1에서 6까지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 방금 얘기했던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S 1, 2, 3, 4, 5, 6에서 조건 방규의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사건 A, B를 정의할게요. A, B는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오해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의 값 어떻게 구할까요? 6분의 3이요. 6분의 3 어떻게 구한 거죠? 전체 사건 S분의 A. 그쵸?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의 경우의 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기호로 표현을 하면 NS분의 NA가 되었었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B의 확률, 오해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6분의 2. 그쵸? 전체 경우가 6개고 오해 약수는 1, 5, 2개니까 6분의 2, 3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홀수가 나왔을 때 오해 약수의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홀수가 나왔을 때라는 표현이 보이죠? 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이제 표현이 있으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자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표현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조건부 확률의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P B바 A요. 그렇죠. 잘했어. 자, 지금 조건이 홀수가 나왔을 때 A이고 그 조건은 아까 바 뒤에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A가 조건, 그때 B의 확률 P, B바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던 은지라는 친구가 이 공식을 한번 유도해봤다고 하네요. 우리 함께 은지의 아이디어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빈 학생이 은지의 주장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홀수가 1, 3, 5인데 5의 약수는 1호니까 확률은 3분의 2야. 그런데 이건 아까 구한 PB를 PA로 나눈 값과 같잖아. 그러면 PB 바 A는 PA분의 PB로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은지는 먼저 직관적으로 확률을 구하고 그것을 이제 공식으로 유도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그럼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구하고자 했던 확률은 홀수일 때 5의 약수일 확률이었어요. 홀수는 1, 3, 5고 5의 약수는 1, 5니까 3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구한 건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A분의 PB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유도하는 과정은 좀 정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은지의 생각이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세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경의 이야기는 정민이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은 생각인데 A가 기본 전제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A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분모를 PA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세경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경이가 지금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근거로 이 은지의 이 아이디어에 찬성을 하고 있죠. 자, 실제로 수학적 확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분모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A라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A가 일어났다라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줄었으니까 분모를 S가 아니라 A로 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모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댄 것 같아요. 하지만 분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분자도 저렇게 정의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이를 지켜보던 이슬이가 분자의 이상함을 느끼고 다른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만약에 은지가 이야기한 이 방법이 맞다면 이슬이가 가져온 다른 예시에서도 성립하겠죠.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이슬이가 가져온 예시는 A가 소수가 나오는 사건, B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때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볼게요. 먼저 PA와 PB는 얼마였죠?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야. 네, A는 2분의 1이죠. B는? 2분의 1이요. 그쵸. 왜냐면 전체 경우는 6이고 소수는 2, 3, 5로 3개, 홀수도 1, 3, 5로 3개라서 둘 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소수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을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그럼 먼저 이거를 조건부 확률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P B바 A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소수가 나왔다는 게 조건이었으니까 바 뒤로 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은지의 아이디어였던 PA분의 PB로 구하자는 의견에 대입을 해서 이슬이가 검증을 해봤어요. 자, 이슬이의 이야기를 세란이가 읽어볼게요. 너의 말대로면 이 예시에서 P B바 A는
PA분의 PB는 1이 돼. 그러면 주사위의 눈이 소수이면 항상 홀수가 된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소수이지만 홀수가 아니잖아. 그쵸? 자, 이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PA와 PB가 아까 2분의 1로 같았죠? 그래서 1이 됐어요. 근데 확률이 1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소수일 때 홀수일 확률이 1이다. 즉 소수이면 항상 홀수이다란 말이 되죠. 근데 이슬이 말대로 2는 소수지만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은지가 제안했던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소수는 여기 소수가 나오는 경우가 2, 3, 5였죠. 그죠? 그리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1, 3, 5였습니다. 우리 직관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소수일 때 홀수일 확률이에요. 그럼 소수일 때 홀수일 확률이니까 3개 중에 소수일 때 홀수는 3, 5, 2개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3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은지가 구한 방법에 의하면 이게 확률이 1이니까 지금 여기서 얘를 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전체 1, 2, 3, 4, 5, 6이 아니라 이 소수 2, 3, 5로 모든 경우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홀수를 생각할 때도 이 소수 중에서 고려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1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은지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빈이가 다시 읽어볼까? 그렇네. 소수가 기본 전제니까 소수이면서 홀수인 경우만 따져야 되는구나. 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소수가 기본 전제니까 이 경우 안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소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확률을 생각해야 돼요. 그쵸? 그럼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교집합이요. 그쵸? 소수와 홀수 아까 A, B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 즉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경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정민이가 읽어볼까? 그러면 A와 B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니까 PB를 PA-B로 수정하는 건 어때? 즉, PB바 A를 PA분의 PA-B라고 정의하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완전히 공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이제 칠판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 PB바 A는 어떻게 정의한다? PA분의 PA분의 PA-B. 그렇죠?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A는 소수였죠. 그래서 2, 3, 5가 A 안에 들어가 있고요. B는 홀수였죠. 그래서 1, 3, 5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3, 5는 홀수이면서 소수이기 때문에 3, 5는 A 교집합 B에 들어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사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2분의 1로 구했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사건 PB바 A도 직접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공식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 적용을 해서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PA는 2분의 1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PA 교집합 B만 구하면 되죠. PA 교집합 B 어떻게 구하죠? 6분의 2요. 그렇죠. 6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걸 계산하면 자 분모분자에 6을 곱하면 3분의 2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값과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조건부 확률까지 구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PA, PB를 원소의 개수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구한 이 식도 분모분자를 NS로 나누면 NA분의 NA 교집합 B가 되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도 마찬가지로 원소의 개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편한 상황에선 이거를 확률이 주어져서 확률로 계산하는 게 편하면 이거를 자유자재로 쓰시면 돼요. 둘은 같은 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도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부 확률의 값을 직접 계산하기 전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짚고 넘어갈게요. 자,
공식은 아까 이렇게 됐었죠. 여기서 분모가 PSNS가 아니라는 거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전체 표본 공간은 S였어요. 근데 지금 P, B바에는 가능한 경우가 A로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서 A, B바 A의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A야. 그렇죠. 자, 표본 공간이 S에서 A로 축소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조건부 확률에서는 바 뒤에 나오는 조건, 이게 뭐냐에 따라서 표본 공간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조건에 따라 표본 공간이 달라진다 했는데 여기에 뭐 C가 들어가고 D가 들어가면 표본 공간이 C, D 이렇게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표본 공간이 뭐로 축소되었는지 분모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예시를 이해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할게요. 자,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같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자, 왜 다를까요? 표본 공간이 달라서. 그렇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표본 공간이 뭐죠? S. 그렇죠. 그럼 이 B바 A는 표본 공간이 뭐죠? A요. 그렇죠. 둘 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얘는 전체에서 생각하는 거고 얘는 A라는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부 확률 값을 직접 예시를 통해 구해 볼게요.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는 동안 학습지 1번을 제시문을 읽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 풀었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뭐예요? 감염자의 확률. 그렇죠. 클리드 씨가 감염자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상황을 좀 복잡하니까 정리하고 갈게요. 만약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면 클리드 씨가 감염자의 확률은 10,000명 중에 100명이니까 100분의 1이었겠죠. 네. 하지만 클리드 씨가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추가됐고 거기에 이 바이러스 검사의 정밀도가 99%라는 설명이 덧붙여진 상황이에요. 그쵸? 좀 정리가 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1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각자 얘기해 볼까요? 1이야. 다시. 자, 세란 학생. 감염자의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했다고요? 1이야. 왜 1이라고 생각했나요? 99%의 정밀도니까요. 그쵸? 확률이 99%니까 정밀도가 99%니까 내가 99%의 확률로 감염자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추론은 틀렸어요. 그 이유는 전제 조건에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클리드 씨가 감염자의 확률을 구할 건데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뭔지 얘기해 볼 사람? 자, 가빈 학생?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그렇죠.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라는 말이 보이죠. 그럼 이거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조건 하에 이제 감염자의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죠? 선생님이 아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라는 말이 있으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구하려는 확률은 감염자의 확률이었고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정리는 다 됐고 표를 채우기 시작할 거예요. 학습지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표를 채울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감염자, 그러니까 감염자, 비감염자의 수가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양성 판정이니까 양성 판정 받은 사람,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의 수가 두 번째 기준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표를 채워볼게요. 자, 먼저 기준이 아까 감염자, 비감염자, 그리고 양성 판정, 음성 판정이었죠. 표 채우면서 따라오도록 해요. 자,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인구수는 몇 명이었죠? 10,000명이요. 그렇죠. 10,000명이었어요. 그럼 이때 감염자 몇 명이었죠? 100명이요. 100명이었어요. 채우면서 따라오고 있나요? 네. 네. 자, 그러면 비감염자는 어떻게 구할까요? 900명이요. 아니 9,900명이요. 9,900명이죠. 전체에서 감염자를 빼면 비감염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9,900명입니다. 자, 이제 감염자 100명을 대상으로 먼저 정밀도 검사 99%를 실시를 해볼게요. 자, 정밀도가 99%니까 감염자 100명 중에 몇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까요? 99명이요. 99명이죠. 그럼 음성은 몇 명이겠어요? 1명이요. 한 명이 되겠죠. 그럼 이제 비감염자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900명 중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몇 %였어요? 99%. 정밀도가 99%니까. 그래서 9,900의 99%는 선생님이 계산을 하면 9,801입니다. 그러면 비감염자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99명. 그렇죠. 비감염자 전체 중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빼면 99명이 되겠죠. 그래서 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있고 합치면 198.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염자, 비감염자 합치면 9,802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이제 표를 다 채웠으니 사건 A, B를 정의하고 조건부 확률을 직접 구해볼게요. 자, 전제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구하려는 게 감염자의 확률이었으니까 A, B를 A는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올 사건, B는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감염자의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감염자의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죠? P 비바 A. P, B가 A가 되죠. 얘가 조건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직접 구해봅시다. 자, 이제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표로 정리를 해서 각 집단별 인원수가 지금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P보다는 원소의 개수 N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NA, 즉 전체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몇 명이죠? 198명이요. 저 양성 198명이죠. 그럼 A 교집합 B, 즉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자인 사람, 양성 판정을 받았으면서 감염자인 사람은 몇 명이죠? 99명이요. 양성 판정 받았으면서 감염자인 사람 99명이죠. 즉 2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린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분명 정확도가 99%였는데 실제로 감염자의 확률은 몇 %예요? 2분의 1이요. 그렇죠. 2분의 1로 50%가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직관과 다소 다른 확률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B 바 A가 아니라 A 바 B. 그러니까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방금 얘기한 B 바 A와 같을까요? 아니요. 왜 다른지 직접 계산해서 비교해 봅시다. 방금은 얘가 조건이었죠. 네. 이번에 조건과 구하려는 확률의 순서가 바뀌니까 감염자였을 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확률이죠. 그죠? 그럼 이거를 똑같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NB 감염자의 인구수는 총 몇 명이죠? 100명이요. 그쵸? 100명이죠? 그죠? 그리고 A 교집합 B의 인원수는 아까 99라고 구했죠? 네. 양성 판정 받았으면서 동시에 감염자인 사람. 그러면 100분의 99가 나오네요.
그럼 위에서 구한 B바 A와 전혀 다른 값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죠? 그럼 이 이유를 우리 수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둘은 왜 달랐을까요? 표본 공간이 달라서요. 훌륭해요.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의 표본 공간은 뭐죠? A야. A죠. 자,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의 조건부 확률의 표본 공간은 B야. B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전혀 달랐어요. 그럼 이것을 넘어가기 전에 직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감염자의 비율이었고, 얘는 감염자 중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었어요.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확률의 중요성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방금 예시에서 봤듯이 우리 클리드 씨가 무려 99%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로 걸릴 확률은 50%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직관과 다르고 틀리기 쉬운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면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해보자면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조건이 확률에 미친 영향을 반영한 정확한 확률을 구한 거죠. 그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조건과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확률 값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단원인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표본 공간이 축소된다고 했었어요. 조건부 확률은. 그래서 표본 공간 바깥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의 정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자, 정의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공식은 이렇게 구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P A분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N으로도 표현이 가능했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부 확률은 우리 표본 공간이 달라진다는 거 유의하라고 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과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은 달랐어요. 그 이유는 표본 공간이 달라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이제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바이러스 예시에서 봤듯이 조건과 구하려는 확률의 순서가 바뀌면 역시나 표본 공간이 A와 B로 달라져서 확률이 다른 값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확률과 실제 값이 다른 틀리기 쉬운 확률에서 어떤 조건이 미친 영향이 반영된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일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의 변형,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자, 조건부 확률의 변형이라 써있죠?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건 조건부 확률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조건부 확률은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고 오도록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